1월 30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2달 가까이가 흘렀습니다. 이 2달 가까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민주당의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습니다. 그런데 이 2달 사이에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지게 되고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도 확실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누가 나서도 이재명을 이길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은 이길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아닌 다른 후보로 민주당의 후보가 대체되는 것이 오히려 더 불안 요인이 많다. 차라리 이재명이라면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빚어졌을까? 이재명은 오늘 양산을 찾아가서 문재인을 만납니다. 이재명이 그런데 문재인을 만나더라도 뭐 또 민주당의 통합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통합이 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불리면서 이 야당이 200석 가까운 이런 의석을 차지하는, 그래서 국정을 완전히 마비시키려고 한 윤 대통령,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줄 탄핵을 한 이런 횡포를 부리는 이런 이재명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몰락했을까? 제가 가장 놀라운 대목입니다. 지난 23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서울고법의 재판부였습니다. 이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1심 판결이 나오고 난 뒤에 이재명이 또 재판 지연을 노리면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고 이런 가전 잔꾀를 부리는데 2달이 훌쩍 지나서 지난 23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첫 재판에서 서울고법의 이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채택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의 증인 신청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도 보였고 자신이 지금 쓰고 있는 혐의입니다. 이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위헌 제소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은 이걸 신청을 하겠다, 제청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이죠. 이 심리가 있을 동안은 재판이 중단된다. 그런데 재판부가 곧바로 거부할 태세니까 지금 제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결정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집중심리에 이어서 다른 사건도 받지를 않는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재판 이것만 끌고 간다. 그리고 다음 달 19일까지 증인이 몇 명이 되었든 다음 달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겠다. 다음 달 26일 검찰의 구형 결심 공판을 하겠다라고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재명은 예상치 못했던 일격을 당한 것이죠. 물론 앞으로도 변수는 있습니다. 압도적 1위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이재명에 대해서 서울고법의 재판부가 정말 판결을 내리게 될까? 아직도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까? 만약 조기 대선이 있더라도 이재명에 대해서 판결을 내려서 결정을 하게 될까? 또 의문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아도 누가 왜 이렇게 결정하지 않느냐? 책임을 추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재판부가 스스로 집중심리제를 채택하고 26일, 다음 달 26일 결심 공판을 갖겠다. 이건 빠르면 3월 초, 3월 중순에도 선고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2심 판결입니다. 선거법 위반. 이 결정이 놀라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2월 26일에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3월에 선고를 하지 않기는 불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그냥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재판부도 그걸 알고 있는 것이고 또 1심과 2심은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이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었습니다. 할 수 있는 재판 지연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1심에서 2년 2개월을 끌면서 가장 재판 지연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50명이나 되는 증인이었습니다. 증인 신청이었습니다. 2심에서도 13명의 증인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아직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필요 없는 증인들이다. 증인이 몇 명이 되든 다음 달 19일까지 증인신문은 끝낸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1심과 같이 1년 징역형, 2년 집행유예 이런 식의 선고가 내려진다면 이재명은 앞으로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합니다. 국회의원 배지도 날아갑니다.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재판으로 이 선거법 재판은 아니겠지만 위증교사나 대북송금 재판으로 곧바로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은 대선 때 국고 지원을 받은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2심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민주당은 이 이재명으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재명 대표 체제도 안 된다. 뭐 대선이 조기 대선이 있든 없든 이재명이 차기 대선 후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김경수나 김동연이 본격적으로 김부겸까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대안을 준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난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이 자신의 선거법 위반, 이 2심에 대해서 전략을 잘못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들어가기 전에 또 꼼수를 부리고 편법을 사용해서 재판 지연을 노리고 있다. 2심은 대북송금에서도 보여주듯이 이 고법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또 불필요한 증인 채택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같이 선거법 위반으로 6개월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는 이걸 2년 2개월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2심에 대한 전략은 달리 했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자신이 여의도 대통령임을 내세우면, 힘을 내세우면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조기 대선 때까지 2심 선고를 늦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안이하게 계산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민주당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끝나게 되면 분위기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도 일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 고법은 다를 겁니다. 이미 정해놓은 것이거든요. 2월 26일 이렇게 결심 공판, 못을 박은 이유입니다.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말씀드린 대로 2심 선고가 나오게 되면 조기 대선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이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대법원 손으로 와 있는데 대선은 치러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 그럴 경우에 대법원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이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을 대법원이 시간을 끈다면 5년을 끌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5년 동안 판결을 내리지 않고 끌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재명이 결정타를 맞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이 재판 전략을 바꿔서 처음부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만큼 뭐 굉장히 겸손한 듯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지지율도 내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실용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우클릭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바꾼 자세를 보입니다. 말투도 바꾸고 뭐 신중해진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 재판에 대해서도 그렇게 임했다면 훨씬 유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 탄핵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조기 대선이 있다면 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깔아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의 한승진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내린 이 판결이 지금 뭐 판사 한 명, 검사 한 명의 결정에 이 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상황에서 한승진 부장판사가 선거법 위반 이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이 부분은 앞으로 두고 우리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결정적인 재판이었다라고 평가받게 될 겁니다. 이재명이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대목입니다. 이재명이 조급했던 것입니다. 또 여의도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자신이 저지른 죄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가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대하는 전략,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받고 있는 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오자 이걸 재판 지연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이렇게 이걸 비상계엄 이후에 소위 깔아뭉개기를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이렇게 2월 26일로 못을 박는 이런 결정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조급한 부분, 실수한 부분은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달라지는 모습을 또 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왜 이렇게 30% 수준에 갇혀버렸을까? 이재명 대통령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 50% 가까이가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 60%까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추락하면 민주당에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이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이 나온 게 소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때의 일입니다. 이회창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대선 한 달 앞두고도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1997년 대선에서도 그랬고 2002년 대선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회창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회창은 거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소위 여의도 대통령으로 불리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또 130석이 넘는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 수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회창은 무엇을 잘못했을까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기에게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하고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이재명도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진 뒤에 곧바로 당대표에 나서서 당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거의 반 이재명, 비이재명을 모두 학살합니다. 공천에서. 그래서 당을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만듭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빚어내는 후유증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야당이 192석이라고 하는 헌정사에 보기 드문 이런 국회 독재 권력을 갖게 됩니다. 이재명은 못할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줄 탄핵, 윤석열 정부 흔들기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독재 권력,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한동훈 대표와 이렇게 맞상대가 되면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주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서 이재명이 상대적 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재명 한 사람만 놓고 여의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재명 한 사람만 놓고 이재명이 과연 대통령이 되어서 되겠느냐라는 부분을 국민들이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중도층까지 이재명은 안 된다. 사법 리스크뿐만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이유로 지금 윤 대통령 측이 꼽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 독재입니다.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한 것, 이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비난 앞에서 이재명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제 실용주의, 중도로의 확장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때는 늦었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 23일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한다라고 하는 이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재명이 읽지 못했던,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비상계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탄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조급하지 않게 상당히 느긋하게 안정적인 모습, 이 국정을 책임지는 모습, 국정 안정을 꾀하는 모습, 퍼주기 이런 것들은 포기하고 이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모습, 진지하게 이런 모습을 보였더라면 달라졌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이 조급했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 누구보다도 자기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아니까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과격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국정 마비를 노리고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까지를 탄핵하는 이런 짓까지 저지르면서 이제 완전히 전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 대세론이다. 지금 여의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까닭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이재명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공수처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이재명의 전략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뭐 세상 일이 다 그렇듯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공수처와 헌재가, 특히 공수처가 헌재 부분은 지금 헌재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다. 문영배를 비롯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저런 식이라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또 공수처가 있습니다. 공수처가 만약에 공수처가 이렇게 꼭 미친 집단처럼 불법, 부적절을 저지르면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구속에 이렇게 매달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 이렇게 모욕을 주는 이런 정도로 공수처가, 오동훈 공수처장이 이렇게 나설 거였다면 이재명은, 민주당은 공수처에 대해서, 헌재에 대해서 상당히 거리를 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수처와 헌재를 비판하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공수처가 이럴 거라는 것, 헌재가 저럴 거라는 것, 저럴 정도로 이재명의 지시에 따르는 듯한, 이재명 하수인이 된 듯한 저런 행동을 할 것이다 라고까지는 계산을 못했던 것이죠. 또 이재명이 급했던 것이죠. 이재명은 공수처와 헌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대해서, 체포 구속에 대해서 마치 공수처에 명령을 내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계속 취해왔습니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이 만든 것이고, 이번에 드러났듯이 공수처법이 얼마나 허술한가라는 것은 지금 공수처법을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수처를 폐지해야 되는 수준인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은 그동안 계속 공수처에 대해서,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모욕을 주는 이런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요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발맞춰서 공수처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 반감은 공수처를 넘어서 이재명에게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대로 가게 되면서 이 공수처의 불법 부당함이 이재명의 책임으로 가게 되고, 문재인 정권 이어서 이재명의 책임으로 가게 되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가중되는 그 효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 이재명이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이게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지난 2개월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이재명의 치명적인 실수였고, 뭐 지금도 이재명 측 일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2월 26일 결심 공판 좀 늦춰지지 않을까? 3월 선고가 좀 늦춰지지 않을까? 늦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정이 나고 나면 대법원도 판결을 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의 기대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총선에서 이재명의 압승이 이재명의 이런 조급함, 이런 거들먹거림, 이런 독재를 가능하게 했다. 그 덫에 걸려서 이재명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